스텝 14. 협력하라. 성공의 열쇠. 갈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관리자와 직원 자신입니다. 관리자와 직원에게 손해가 된다면 회사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관리자와 직원 사이의 갈등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깁니다. 힐의 질문. 성공 철학의 14번째 원칙으로 팀워크를 강조하셨는데요. 실생활에 적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카네기의 대답. 우선 팀워크가 없는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회사는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운영됩니다. 인원이 몇 안 되는 조그만 사업체라 하더라도 반드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팀워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성공한 회사들을 보면 능률적이면서도 조화롭게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 철도의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지시로 조직적인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배차 시간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지면 승무원은 배차를 관리하는 직원의 지시를 받아 기차를 운행합니다. 차장은 운행 거리를 조정할 때 빼고는 기차의 책임자로서 내려진 모든 지시를 따릅니다. 또한 승무원은 차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철로를 순찰하는 사람에서부터 철도청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이 팀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힐의 질문. 철도 체계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네요. 카네기의 대답. 하지만 팀워크는 철도 종사자들만의 단순한 연합에 그치지 않고 철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들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차를 타는 대가로 낸 돈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소비자들이 진정한 고용주라고 할 수 있죠. 힐의 질문. 자동차나 비행기는 철도만큼 대량으로 실어 나를 수 없어서 능률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하면 철도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운송을 포함한 모든 비즈니스의 결정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측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기존의 철도 체계에 소비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운송수단으로 대체될 겁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의 질문. 제도적으로 경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체계 속에서 다양한 요소가 서로 대등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그렇습니다.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를 예로 들면 연합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을 보호해주고 기업은 세금을 내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줌으로써 정부의 운영을 돕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기업 모두 일반 대중의 권리와 특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봉쇄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독점을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경쟁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합리한 세금이나 개인의 창의력, 자금 사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정부는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여 개인의 창의력을 증진해야 합니다. 힐의 질문. 정부가 기업의 경쟁 상대가 되어 무익한 규제나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카네기의 대답. 협력의 위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파멸을 자초하는 것처럼 결과는 파멸로 끝날 겁니다. 힐의 질문. 협력만이 모두 성공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카네기의 대답. 개인적인 힘은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찰해보면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커리어에서도 성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힐의 질문.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요? 카네기의 대답. 규제가 어느 정도 독점이나 불공정한 관리를 막는 것도 사실입니다. 운동 경기에 심판이 필요한 것처럼 경제에서도 공정한 정부의 중재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기업에서는 직원 간 팀워크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규모가 커지면 조정할 수 있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즈니스는 판단력과 경험, 공명정대함이 요구되는 일종의 과학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미리 조직화된 계획과 일치하여 조정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실용적인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힐의 질문. 비즈니스에서 관리자의 역할은 모든 직원에게 이로운 거네요. 카네기의 대답. 유능한 관리자는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훈련, 감독,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가 없는 조직은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힐의 질문, 무슨 일이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군요.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도 조정하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나요? 카네기의 대답, 말씀드린 대로 유능한 비즈니스 리더들의 경험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적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성향, 기질 면에서 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건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돼 있죠. 힐의 질문, 관리자와 관리자의 지시를 따르는 평사원 중에 어떤 타입이 회사에 더 필요한 존재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둘 다 없어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관리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자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많은 수익이 나기 때문이죠. 이상적인 조직은 관리자와 직원들이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힐의 질문, 관리자와 직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갈등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관리자와 직원 자신입니다. 관리자와 직원에게 손해가 된다면 회사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관리자와 직원의 갈등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려는 데서 생깁니다.